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장품을 보여줘. 화보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네.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네. 하는데. 원료가 이제 그쵸? 다들 네.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 쉽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일단은 원료를 좀 쉽게 하려면은 뭐 효과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먼저 그쵸?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첫 쉽게 번째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보습부터 좀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보습 성분.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화장품에 들어있는 보습 성분들 중에서는 정말 많은 가지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화장품 제품들마다 또 다르게 쓰기도 하고 효능 효과별로도 또 특징별로도 다르게 쓰기도 해요.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아미노산류들 그리고 소듐 PCA 그리고 우레아 이런 맞아요. 우레아 같은 네. 경우는 또 이게 몇 프로 이하를 사용해야 그렇죠. 된다. 10% 이하만 10% 이하 사용을 해야 사용을 해야 되고.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것들은 천연이랑 자연 보습인자 우리가 그렇죠. 영어로는 이제 NMF라고 하는 그런 내추럴 모이스처 팩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NMF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NMF의 40%를 차지하는 주요한 성분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보습력이 우수하고 이제 피부에 대한 안전성이 우수합니다. 아무래도 천연 보습인자다 보니까요. 그럼 화장품 내용물의 전성분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아미노산, 그다음 소듐 PCA, 그다음 우레아 이런 것들 많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 또 소개해 주실 성분은 이거는 정말 많이들 알고 있는 거. 모두들 알고 있는 거. 근데 이제 많이들 알고 있긴 한데 화장품 맞아요. 쪽에서 부르는 용어가 또 따로 있잖아요. 네. 그죠? 이거를 정식 명칭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예, 좀 어렵긴 한데 뭐 우리가 그냥 흔히 히아루론, 네, 히알루론산. 히아루론산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있죠. 방금 너무 발음을 못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더.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이 발음이 좋으신데요. 자체 무게의 한 1000배 정도를 얘가 네, 끌어당기는 수분을 이제 끌어당겨서 능력. 이제 보습 효과를 주는 맞아요. 원료이고요. 예전에는 저도 들은 내용인데 오래전 얘기죠, 그죠? 네, 오래전 예전에는 얘기. 이제 닭볕을 닭볕을, 해서 예. 추출을 했었고 맞아요. 현재는 이제 그것들이 동물 보호적인 면이나 조금 그런 그리고 수급하는데도 어려움이 또 있을 기술도 거예요. 그만큼 또 발전을 많이 해서 했죠. 현재는 예. 이제 미생물을 배양을 해가지고 추출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또 많이들 아시는 물료 또 있죠. 판테놀. 판테놀도 저희도 뭐 많이 정말 사용하는 보습 원료인데 이게 가장 많이 들어있는 제품군이 뭐 판테놀, 손, 발톱 연화제, 관련돼 있는 영양제나 영양제. 이런 그리고 쪽에 많이 들어가 일반적인 있고. 로션이나 크림 종류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예. 네, 요거는 이제 체내에서 이제 바르게 되면은 이제 흡수가 되면서 체내에서 프로비타민 B5로 변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피부 속에서 수분들을 이제 결합시켜 가지고 보습감을 주는 제품이고, 그리고 콜라겐을 형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피부를 재생시킬 수도 있는 그런 원료고, 피부뿐만 아니라 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모발 쪽에도 많이 사용하고 맞아요. 손발톱 이런 쪽에서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보편적으로 강화에 도움을 주는 원료라서 많이 쓰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특이할 만한 원료 중에 하나가 이게 피부에 얼마나 들어갈까요? 화장품이 이런 걸 이제 궁금해하시는 그쵸. 분들이 많죠. 네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네. 우리가 아는 리소좀, 리소좀, 리포좀,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 속 깊이 들어가기 네. 위한 이 과학적인 것들인데, 침투시키기 위한 그렇죠. 거죠. 그런 걸 만들 때 사용하는 또 원료가 있죠. 저 이제 레시틴. 어디서 계란 추출하죠? 같은 데서도 많이 이제 추출을 하고 그리고 콩에서도 추출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습감을 주기도 하고 이제 유연함을 좀 더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들기도 하고 계면활성제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네. 그다음 또 소개해드릴 원료가 좀 비싸기도 하고, 그쵸.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들 아시는 거, 네.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 요것 좀 길게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세라마이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피부 각질층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면서 그렇죠. 이제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메우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벽돌이 있다면 그 사이에 있는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벽돌이 세포라면 그거를 그래서, 이제 세포간 지질이라고. 세포 사이사이를 메우고 있는 지질이라 성분이다. 그래서 세포간 지질이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세포 사이사이를 메우고 있기 때문에 수분 증발하는 거를 중간에서 막아줘요. 그런 것들을 억제하고 밖에서 이제 피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유해한 물질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세라마이드 종류로 하자면 뭐 세라마이드 MP
세라마이드 그렇죠. NG 그리고 세라마이드 NS 맞습니다. 예. 같은 그런 그 정도 성분들이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성분은 화장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분이지 그쵸. 않을까 이것도- 싶어요. 보습제로 글리세린이라는 글리세린 많이 성분이죠. 들어보셨죠? 예. 어쨌든 뭐 보습력이 그쵸. 최고로 좋지 않을까요? 예. 뭐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도 있고 예. 보습력도 우수하면서 100% 수용성 물질이라서 네, 제형을 만들기도 편하고 하지만 단점이 단점이 있다면 있죠. 네, 끈적임, 약간 끈적임. 끈적거리는 그런 맞아요. 단점이 있어요. 예. 그러고 만약에 함유 농도가 너무 높았을 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씩 저희도 이제 그 연구 실습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거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많이 그냥 넣죠. 원액을 그냥 이렇게 많이 바르세요. 넣죠. 예, 맞아요. 손에. 많이 넣죠. 만약에 그렇다 보면은 함유 농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오히려 피부에 있는 수분을 얘가 잡아당겨 버려가지고 그렇죠.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적당한 농도를 그쵸? 하는 게 네, 좋겠네요. 항상 그죠? 어떤 화장품 원료건 적당한 농도를 지키는 게 좋은 걸 많이 넣는다고 네, 과유불급이다. 일단 뭐 점도를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뭐 한 두 가지 성분을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가 부틸렌 글라이콜, 두 번째가 프로필렌 글라이콜. 네, 이런 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부틸렌 글라이콜, 프로필렌 글라이콜 두 성분 다 이제 보습이랑 그리고 점도 관련된 물질들인데요. 부틸렌 글라이콜 자체가 굉장히 또 점도가 강해요. 그래서 발랐을 때 좀 더 끈적임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대신 그만큼 보습력은 높겠죠. 그러면 글리세린보다 조금 더 점도가 낮게 그쵸. 가는 데는 그럼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좋겠네요. 그쵸. 아, 글리세린보다 조금 더 낮은 게 이제 부틸렌 글라이콜 그리고 부틸렌 글라이콜보다 조금 더 점도가 낮은 게 프로필렌 글라이콜. 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감이 우수해지면서 대신 이제 그 보습감은 조금씩 떨어지겠죠. 네. 그다음 소개해드릴 원료는 이렇게 좀 연식 있는 저는 잘 아는데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알로에베라를 예전에는 그죠? 그쵸. 예전에는 많이 썼었죠. 땡땡땡 알로에 네, 이렇게 네, 많이들 맞습니다. 썼는데 네. 그게 이제 원액으로 사용할 때도 좋은데 그죠? 이렇게 또 성분으로 베라 잎을 관련된 네. 성분으로 또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워낙 그 오랫동안 사용했고 좋은 원료라서 알로에베라 같은 경우에 뭐 이게 화장품의 역할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뭐 치유하는 그런 약 개념으로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예전에 고대에는. 네. 그래서 뭐 항염증 이런 작용까지 있어서 보습감에다가 더불어 색도 없고 사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정도 되고 약간 유연성을 부여하면서 네, 항염증 효과까지 가지는 그런 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럼 보습 관련 성분들을 좀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탄력, 네, 그다음 중요하죠. 항산화, 이런 성분들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관심이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저같이 또 한 50대 정도에는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네.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뭐 성분들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해야 되나요? 그나마 좀 비싼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뭐 엘라스틴이 있을 것 네. 같은데 엘라스틴 어떤가요? 엘라스틴도 이제 피부에 있는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탄력성이 강한 섬유상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노화가 거듭되다 보면은 그 노화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탄력성이 저하가 되고 그 탄력성이 저하되는 거를 이제 화장품에 함유를 해서 발라주면은 그것들이 이제 흡수가 되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사실 근데 탄력 부여랑 이제 항산화 관리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제조나 연구 입장에서 봤을 때 가격이 그렇죠. 너무 비싸죠. 맞아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원료는 저희가 발을 좀 많이 하고 싶은 원료. 네. 뭐 종류도 많고 세대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많이 다루었고 또 가장 지금 유명한 항산화 그렇죠. 원료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제. 일단 비타민 C 관련해서 아스코빅 말씀을 애시드라고 아마 이제 전성분명에는 분명히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항산화 원료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자외선으로부터 이제 피부 손상을 보호하고 그리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가지고 이제 피부의 보습과 탄력을 부여하는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일단 항산화 효과가 우수하다 보니까 이제 멜라닌 확산도 억제를 시키고 그리고 산화된 멜라닌을 이제 환원시켜가지고 이제 브라이트닝 효과를 가지는 그런 미백 효과를 가지는 단점도 있죠. 그쵸. 공기를 만나면은 이제 산화된다. 네, 산화가 돼가지고 단점이 화장품 있고. 제형이 색깔이 변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뭐 그래서 많은 화장품 회사들은 어떤 이 앰플 안에 이렇게 터트려 가지고 네네. 그죠? 이렇게 사용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그렇게 개선된 하고, 화장품들도 네. 많고
또 가장 최근에는 이제 뭐 산자나무 같은 거 추출물을 이제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네. 이런 뭐 산화되거나 이런 것들 좀 막아주는 화장품들도 네. 많이 나왔고 또 최근에 또 뭐 또 나온 또 화장품 어떤 원료 원료가 또 같은 있죠. 경우에는 또 그런 이제 저녁에만 써야 되고 그리고 금방 산화가 되는 단점들을 개선해가지고 이제 3세대 그렇죠. 비타민으로 나온 제품들도 있고요.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 뭐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게 프로폴리스. 네.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각종 비타민이나 아미노산들을 함유하고 있고, 이런 이제 활성 성분 같은 경우에는 진정, 항염증 효과에 굉장히 탁월한 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이 이제 컴프리프리에서 추출했다는 알란토인. 네. 알란토인도 굉장히 많이 쓰는 이제 활성 성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치유랑 진정 작용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상까지는 화장품 영역에서 사용이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상 넣으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의약품의 영역이라 또 저희가 함량에 맞춰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그런 원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있죠. 네, 콜라겐 정말 뭐 다들 잘 아실 잘 아시고, 텐데 네. 보습제로 가장 많이 사용을 그렇죠. 하고 보습제로 사용하는 성분이고요. 이거 콜라겐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엘라스틴과 마찬가지로 피부상에 존재하는 이제 섬유상 단백질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노화가 거듭되면서 이제 피부 속에서 구조적인 변화로 이제 탄력성과 유연성이 저하가 되면은 이제 그게 그대로 이제 주름이 되고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서 발라줌으로써 이거를 흡수가 되며 이 안에 있는 그런 콜라겐들을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단점도 또 있죠. 네. 근데 콜라겐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대부분 이제 분자량이 커가지고 흡수가 잘 안 된다.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원료사들 보면은 정말 이제 작은 분자량까지 쪼개가지고 이제 콜라겐을 제조를 해서 정말 이제 피부 흡수를 도울 수 있게 그런 정말 작은 분자량의 콜라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만든 제품 중에 하나인데 정말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딱 봐도 제형이 굉장히 탱글탱글하죠. 네, 정말 작은 200달톤 정도의 그런 이제 콜라겐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성분이 캠퍼라는 성분. 캠퍼라는 성분인데 요건 이제 농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멘톨 향이랑 비슷한 그렇죠. 향이 나요. 근데 요것들은 이제 피지를 조절해주고 그리고 살균 그리고 항염증 작용을 하는 그런 원료입니다. 요거는 사실 보편적으로 쓰는 그런 원료는 아니라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 클레이 마스크라고 불리우는 것들 보령에서 머드팩 뭐 이런 거 뭐 슈땡팩 뭐 이러면서 뭐 아마존에서 뭐 그런 그런 팩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성분이 있을까요? 카올린이랑 벤토나이트라는 성분인데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또 이런 느낌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 제품에는 캐나다에 있는 마니쿠아 강에 있는 진흙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진흙을 되게 고급스러운 화장품 용어로 바꾸면 카올린, 벤토나이트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성분들은 진흙이다 보니까 피지 흡착력이 굉장히 우수해서 피지들을 쫙 빨아당겨가지고 이제 블랙헤드나 기존에 좀 지성인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되게 좋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활성 성분 중에서는 또 각질을 제거를 해주는 성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과일산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거는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많이 다룰 수 있는 건데 일단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볼까요? 예를 들면 사탕수수라고 유래된 추출물은 뭐라고 부르죠? 글라이콜릭 애시드라고 부르고 우유는 락틱 애시드, 맞아요. 사과는 말릭 애시드, 포도는 타타릭 애시드, 그다음 오렌지는 시트릭 애시드.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주로 우리가 각질 제거나 보습이랑 재생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여드름 피부에도 많이 사용을 하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정 케어를 할 수 있는 성분들인데 저희도 연구 개발할 때 많이 개발했던 게 일단 아줄렌, 그다음 이제 버지니아 풍류나 추출물, 그다음이 이제 병풀 추출물.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 진정 케어를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일단 아줄렌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줄렌 같은 경우는 이제 캐모마일에서 추출한 원료인데 고유한 특정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푸르스름하고 파란색과 보라색의 중간 색깔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진정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저도 아줄렌을 사용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아줄렌 화장품을 굉장히 자주 쓰고 있고 일례로 아줄렌으로 이제 여드름 피부를 위한
뭐 시판이 되진 않았죠 아직. 여드름이 고민이신 분들께 써봤는데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네, 원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줄렌 이후로는. 약간 이제 고가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네. 고가여서 네. 네, 만들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이 이제 좀 소개시켜드리면 진정 성분이 네. 버지니아 풍류나 추출물이라고 네. 하는 거. 위치아 젤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위치아 하마멜라스에서 추출한 이제 추출물인데 여기 진정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면서 저는 사실 이제 최근이겠죠. 시카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병풀 관련된 시카 성분들이 유행을 했는데 아마 그 다음 세대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위치아 젤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진정 효과가 뛰어난데 정말 모든 효과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진정, 뭐 보습, 주름 개선부터 시작해서 미백도 이제 자체적인 성분으로 가능하고. 근데 위치아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분명히 시카 다음을 넘볼 수 있는 그런 추출물이 되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그 병풀하고 버지니아 풍류나 추출물이 이렇게 스토리가 좀 있죠. 이 버지니아 풍류나 추출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인디언들이 전쟁을 하다가 상처가 났을 때 하마멜리에서 추출한 이 버지니아 풍류나 추출물로 상처를 치유했다. 네. 이런 소구를 브랜드사에서 많이 하시고요. 예, 그 다음이 이제 또 병풀 병풀은 같은 경우는 호랑이가, 호랑이 얘기를 네. 또 빠뜨릴 수가 없죠, 그죠? 그렇죠. 예, 호랑이가 상처 났을 때 예, 상처가 났을 때 병풀을 뒹굴다가 상처가 치유됐다. 뭐 이런. 기본적으로 그래서 병풀과 버지니아 풍류나 추출물 둘 다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 효과가 있는 뛰어나다고 볼 그런 수가 있죠. 네,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저농도에서 화장품에 적용했을 때 또 각기 다른 중요한 그런 이제 활성 효과들을 지니고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도 굉장히 주목해가지고 써볼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오늘은 네. 이 정도 하고 마칠까요? 오늘은 네, 요 정도. 왜냐면은 또 이게 원료 이야기들이라서 너무 길어지면 또 그렇죠, 여러분께서 지루하죠, 또. 지루하실까봐. 또 다음 또 저희가 할 게 이제 뭐 비타민 관련 쪽, 뭐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비타민도 또 굉장히 관심이 말씀드리- 많으실 예, 거예요. 그렇죠. 레티놀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비타민 C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을 텐데,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번 훑고 넘어가는 원료들도 나중에 하나하나 더 이제 따져보면서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이제 신원료들, 신원료, 예. 정말 이제 주름 개선에 특화된 막 그런 원료들, 미백에 특화된 원료들 하나하나 정말 이제 알기 쉽게 여러분들께서 또, 알기 쉽게 소개시켜 화장품을 드리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만 마칠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